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구속영장 청구서가 뭐 170페이지에 달했다, 뭐 책 한 권 분량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해 있었죠? 함께 한번 보시죠. 공적 자원인 자치 권한이라는 것을 부패한 정치인, 글쎄요, 검찰은 이 부패한 정치인을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패한 정치인과 그리고 그와 유착한 민간업자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쓰였다. 저 공적 자원인 자치 권한이 부패한 정치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인 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갖고 인 허가권 장사를 했다. 이렇게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의자 치적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는 13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로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새롭게 저 성남FC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14년 12월에 성남FC에 네이버가 이제 40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2월부터 네이버가 성남시에 민원 이행 확약 문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고 아무것도 네이버가 못 얻을 수 있으니까, 이른바 성남시가 먹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런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근데 성남시가 그 문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장 이사장님, 이것은 네이버가 성남FC에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제3자 뇌물죄 입증하기 쉬운 확실한 증거냐면 예. 네이버에서 성남시에 원하는 민원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미션 컴플리트 하듯이 게임에서 보상 주듯이 10억씩 보냈다는 겁니다. 아,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저 시점 저런 게. 네, 일단 무슨 계약금 쪽으로 성남FC에 10억을 먼저 보내고 네. 용적률이 상향되자 10억을 보내고 아하. 네이버 사옥에 차량 진출입료 변경이 또 수용되자 10억을 보내고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자 10억을 보내고 이 정도로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제3자 뇌물을 보낸 사건, 제가 정치권의 여러 사건을 지난 몇 년 동안 논평하면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딱 민원이 해결될 때마다 10억씩 보내는 거, 이게 제3자 뇌물죄 성립이 안 되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제3자 뇌물을 받아도 처벌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바로 이 사안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이 정황은 매우 확실하다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 1차 검찰 소환 받았을 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묵비권,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정진상 실장과 네이버 사이에 이 메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진상이 이랬단 말이냐? 나는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몸통이나 다름없는 정진상마저도 이제 나는 몰랐다 할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금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건 뭐 검찰의 이제 주장인 단계인 것인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뭔가 조금 뭐랄까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뭔가 요구하는 걸 요구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뭔가 돈을 딱 10억씩 주잖아요. 아까 장 이사장 말씀대로 용적률 방침 확인되니까 10억. 뭐 이게 진출일로 변경 청탁 수용되니까 10억. 허가 등 이루어지니까 10억.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제3자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상황을 두고 일단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에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그 후원금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저 상황들이 뭔가 대가성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면 입증하는 자료라고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 부분을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가 성남시의 먹튀를 우려했다라는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남시가 뭔가 이 후원금을 받고도 그 네이버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만큼 어떤 네이버가 불안해했다는 정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와 네이버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양쪽이 서로 묵시적으로라도 인식할 만한 부정한 청탁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후원금이 또는 광고비가 성남FC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네이버는 그 기업이 후원을 하면서도 성남시가 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라는 정황으로도 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그냥 기업으로서 일방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에 과연 가능한 증거인지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양재열 변호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5개 정도 기업이 가지고 있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게 뇌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뤘던 행정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에 삼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저 부분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거 10억 원이 대가성이 됐었고 부정한 청탁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미 이 부분에 사법적인 처벌이 있었겠죠. 이제 와서 저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고요. 예. 네이버가 저렇게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공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보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저걸 통해서 얻은 건 검찰이 주장한 건 정치적인 치적을 쌓았다라는 치적을 겁니다. 쌓았다. 근데 치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저 일로 인해서 네이버만 이익을 얻고 성남시는 손해를 받고 뭐 피해가 있었고 만약에 저걸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했다면 예. 저게 치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뭔가를 잘했다라고 시민들이 평가를 한다기 때문에 치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걸 뇌물이라고 단정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 불법적인 걸로 보니까 영장에는 저렇게 기재를 한 거지 저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다 다른 부분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각 기업들의 성남FC 뇌물 액수를 직접 정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는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 그 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한테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측이 50억 원을 요구했는데 결국 40억 원으로 이제 합의가 돼갖고 40억 원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희망살림을 통해서 보냈고 희망살림을 통해서 보냈는데 40억이 다 가지도 않았어요. 아마 39억인가 갔을 겁니다. 희망살림에 1억 남기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나온 것인데, 예, 정옥임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구현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사실 그 성남FC에 후원금을 주면 광고를 해주는 구도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이 주장했듯이 이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허가권을 지금 그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흥정을 했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과연 이걸 적법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합법적이라면 그 기업 측에서 심지어 어떤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후원한 거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후원을 하면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걸 왜 비공개로 했을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성남시에서 문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민원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한다라는 것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성남시가 그건 곤란하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이미 확인한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사람 비탄감하는 시민단체가 느닷없이 여기서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구색을 맞췄다라는 것이 성남FC 후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표는 시장 시절부터 이미 이 불법적인 요인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뇌물 액수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성남시에 뭘 후원했었지, 뭘 도왔었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것이 매우 디테일하게 지금 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치열한 이제 법정 공방이 또 예상되는 부문입니다. 제3자 뇌물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133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